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직 당신 단 한 분의 청취자를 위해 아주 세심하게 맞춤 제작된 깊이 있는 탐구 시간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책상 위에 당신이 직접 큐레이션해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의학이랑 생화학 연구 노트들인데 맞아요.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이거 쭉 훑어보면서 당신이 왜 이 주제에 꽂혔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주제가 바로 노년백내장이잖아요. 그렇죠. Senile cataract. 아마 당신처럼 약간 트렌드나 지식에 밝은 분이라면 백내장, 그냥 나이 들면 능침침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네, 근데 보내주신 이 데이터들을 교차 검증해 보니까 와, 우리가 그동안 단단히 착각하고 있던 생화학적 진실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아주 뼈아픈 진실들이죠. 그래서 오늘 미션은 그냥 뻔한 건강상식 읊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눈의 렌즈 안에서 어떤 분자 단위의 분계가 일어나고 있는지, 네, 또 당신이 오늘 아침에 무심코 한 행동이 어떻게 시신경을 구워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방어 기제가 필요한지 완벽하게 뜯어보는 겁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이 연구 문헌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였죠?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화면의 픽셀 선명도 이런 거에는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막 4K, 8K 따지고. 네. 그런데 정작 세상을 받아들이는 1차원적 센서인 우리 눈, 이 눈의 물리적 한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처절하고 구체적인 생물학적 사건이에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당장 내일 아침에 루틴을 바꿀 수 있는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그럼 기초적인 카메라 비유 같은 건 건너뛰고 바로 본질로 들어가 보죠. 당신이 보내준 랩노트에서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단어가 있었어요. 네. 크리스탈린. 핵심이죠. 이 단백질이 우리 눈의 수정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단백질들이 마치 정밀한 유리 공예품처럼 완벽한 3차원 배열을 유지해야만 빛이 통과하죠. 네, 왜곡 없이 투명하게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거나 외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정교한 구조가 막 변성되면서 서로 엉겨붙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투명해야 할 렌즈 안에 불투명한 찌꺼기들이 쌓이는 거죠. 정확합니다. 생화학적 용어로는 그걸 단백질의 변성과 응집이라고 불러요. 털실 뭉치가 복잡하게 엉키는 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털실이 막 엉키듯이. 네, 그렇게 구조가 망가진 단백질들이 수정체 내부에 쌓이면 빛이 망막까지 직진을 못해요. 이리저리 산란하게 되는 거죠. 빛이 흩어진다는 거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파생됩니다. 빛이 산란되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감각적 오류는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보통은 그냥 시야에 안개 낀 것처럼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보내준 임상 데이터들을 보면 훨씬 더 귀괴하고 역설적인 현상들이 보고되어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주맹 현상입니다. 맞아요. 저 주맹 현상 파트 읽으면서 진짜 등골이 서늘했어요. 충격적이죠? 밤에 안 보이는 야맹증은 익숙한데 낮에 장님이 된다니. 밝은 대낮에 야외로 나갔을 때 오히려 눈앞이 더 캄캄해지고 시력이 뚝 떨어진다는 게 직관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게 바로 인체의 아이러니입니다. 원리는 아주 물리적이에요. 밝은 태양빛 아래로 나가면 우리 눈의 동공은 어떻게 될까요? 빛을 줄이려고 작아지겠죠? 네, 바늘구멍처럼 수축합니다. 문제는 동공이 작아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빛이 수정체의 가장 중심부, 즉 핵을 통해서만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운데로만 빛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노년백내장은 보통 이 수정체의 중심부부터 가장 딱딱하고 혼탁하게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눈부신 나자는 그 가장 불투명한 렌즈의 한가운데로만 세상을 봐야 하니까 오히려 시야가 확 차단되어 버리는 겁니다. 와, 렌즈 한가운데에 얼룩이 있는데 거기로만 봐야 하는 거네요. 반대로 어두운 실내에 들어오면 동공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혼탁하지 않은 수정체의 가장자리로 빛이 들어오니까 역설적으로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 야간 운전할 때 가로등이나 신호등 불빛 주변으로 무지개처럼 막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 네, 달무리 가지는 현상이죠. 네, 그리고 다리 2개, 3개로 겹쳐 보이는 단한 복시 현상. 이런 것도 다 빛의 산란 때문이겠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문헌들을 파헤치면서
와, 인체가 이렇게 우리를 기만할 수도 있구나 하고 실소를 터트린 대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두 번째, 시력, 일시적인 근시 현상이요. 세컨 사이트.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돋보기 없이는 스마트폰 글씨도 못 읽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맨눈으로 신문에 아주 작은 글씨를 술술 읽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갑자기 눈이 확 좋아진 것처럼 느끼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눈이 회춘hen자, 기적이다 하고 파티라도 열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백내장에 던지는 가장 위험한 미끼입니다. 미끼요? 네. 만약 당신의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돋보기를 벗고도 글씨가 잘 보인다고 막 기뻐한다면 당장 안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큰 그림에서 보면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수정체의 중심 부인 핵이 백내장으로 인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핵 경화가 진행되면 네. 수정체 전체의 굴절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즉, 렌즈가 갑자기 두꺼운 돋보기 렌즈처럼 확 변해버리는 셈이죠. 아, 렌즈 자체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나는 거군요. 그 결과 굴절력이 강해져서 일시적으로 가까운 곳이 잘 보이게 되는 근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시력이 좋아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수정체의 밀도가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는, 즉 백내장이 아주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병리학적 경고 사이렌입니다. 와, 몸이 보내는 붉은 적신호를 회춘으로 착각하다니. 정말 아찔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투명하고 정교한 크리스탈린 단백질 배열을 이렇게 무참히 박살내는 주범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볼 시간이죠. 당신이 넘겨준 자료들 속에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4가지 치명적인 라이프 스타일 요인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폭로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타자는 바로 자외선이에요. 그 중에서도 파장이 짧고 파괴적인 UVB죠. 솔직히 저도 이거 읽으면서 뜨끔했어요. 우리 보통 피부 노화 막겠다고 아침마다 SPF 50짜리 선크림을 얼굴에 떡칠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꼼꼼하게 바르죠. 그런데 정작 피부보다 훨씬 예민한 눈은 한여름 태양 아래 그냥 맨몸으로 툭 던져두는 그런 모순이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외선이 수정체에 미치는 타격은 단순히 눈부셔 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어떻게 망가뜨리나요? 자외선 에너지는 안구 내부로 뚫고 들어가서 수정체 단백질의 아미노산 결합을 직접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결합을 끊어버린다고요? 네, 일종의 광화학적 손상이죠.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 같은 물리적 차단막 없이 맨눈으로 자외선에 장기 노출되는 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듯이 당신의 수정체를 아주 서서히 구워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워내고 있다니 표현이 너무 끔찍하네요. 게다가 이 손상은 누적되기 때문에 20대, 30대 때의 자외선 노출량이 60대의 백내장 발병 시기를 결정짓게 됩니다. 밖에서 자외선이 렌즈를 굽고 있다면 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독가스를 뿜어내고 있더군요. 두 번째 원인이군요. 네, 흡연날입니다. 사실 담배하면 보통 폐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주로 떠올리지 안과 질환이랑 연결짓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내준 산화 스트레스 관련 논문 수치들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백내장 발병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던데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담배 연기가 직접 눈에 닿아서 그런 게 아니라 흡연할 때 체내에 폭발적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쳐 날뛰는 활성산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얇고 투명한 수정체 조직에 침투해서 단백질의 전자를 막 빼앗고 산화시켜버리는 거죠. 안에서부터 렌즈를 녹슬게 만든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눈 속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흐르고 있어요. 안구를 채우고 있는 물이죠. 네, 이 방수 안에는 수정체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아주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방어막이네요. 그런데 흡연은 이 방어막인 항산화 물질을 순식간에 고갈시켜버립니다. 방패를 스스로 치워버린 채로 적군을 맞이하는 꼴이죠. 구체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안약의 남용이었습니다. 아, 그 부분 진짜 중요해요. 현대인들 눈 조금만 충혈되거나 알레르기 생기면 안과 가기 귀찮잖아요. 병원 가기 번거롭죠. 그래서 예전에 처방받아서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안약 그냥 덜컥 넣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약 성분이 스테로이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니까 스테로이드 남용이 훈항화 백내장이라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특수백내장을 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메커니즘은 아주 교활합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수정체 상피세포의 유전자 발현 자체를 교란시켜요. 유전자를 건드린다고요? 네, 이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막 증식하면서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뒷면 껍질, 즉 훈황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찌꺼기처럼 들러붙게 되는 거죠. 와, 특히 이 훈황화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시야 중심부의 혼탁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도 엄청 빠르고 시력 저하도 훨씬 치명적입니다. 눈 가렵다고 무심코 집어든 그 안약 한 방울이 수정체 유전자 지도를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것이 바로 정부의 비판적 수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의 모니터링 없는 약물 사용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어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소. 저는 당신이 보내준 자료를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 인체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혈당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당뇨병. 아니, 피 속에 설탕이 좀 둥둥 떠다니는 게 도대체 눈이랑 무슨 상관이냐 묻겠지만 생화학적으로 이건 당화 반응이라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더군요. 네, 글라이케이션. 피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서 수정체의 크리스탈린 단백질과 끈적하게 결합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방에서 설탕물을 끓이면 끈적하고 갈색으로 변하는 캐러멜라이징 현상 아시죠? 아, 달고나 만들 때처럼요? 네, 그걸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이 실패하면 수정체 내부에서 포도당이 대사되는 과정에 소르비톨이라는 물질로 변환되어서 축적됩니다. 소르비톨이요. 이 소르비톨은 삼투압을 높여서 수정체 안으로 주변의 수분을 마구 끌어당겨요. 물을 빨아들인다고요. 결국 수정체가 퉁퉁 붓고 구조가 망가지면서 일반인이라면 60대나 70대에 올 백내장이 40대나 50대 초반에 급격하게 덮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오는 거군요. 대사질환이 국소적인 감각기관을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완벽한 교보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원인과 증상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쳤으니 이제 당신이 가장 궁금해야 할 방어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당신의 소중한 렌즈가 탁해지는 걸 막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들입니다. 실전 팁이 필요하죠. 가장 기본은 역시 물리적 방어인 자외선 차단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흔히들 하는 치명적인 착각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흐린 날에는 선글라스를 안 써도 된다. 절대 아니죠. 당신의 노트에 있는 기상청 데이터를 따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 입자에 반사되고 산란되어서 오히려 지표면에 도달하는 총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선글라스 고를 때 조심하셔야 할 함정이 하나 더 있죠.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파는 렌즈 색깔만 까만 정체불명의 선글라스를 그냥 멋으로 착용합니다. 시커먼 안경이요. 이건 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눈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살 행위입니다. 문을 열어준다고요? 왜죠? 자외선 차단 기능, 즉 UV400 인증이 없는 짙은 색안경을 쓰면 우리 뇌는 주변이 어두워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동공을 최대로 확장시키죠. 아, 어두우니까 빛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활짝 열린 동공 사이로 차단되지 않은 자외선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와,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뻔했네요. 반드시 렌즈가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하는지 확인된 제품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자, 물리적 방패를 들었다면 이제 몸 안의 화학적 방패도 챙겨야죠. 아까 당신의 식단 기록도 살짝 엿봤는데 항산화 물질이 더 필요하겠던가요? 네, 항산화 물질 섭취를 확 늘리셔야겠습니다. 수정체가 산화되는 걸 막으려면 당신의 식탁에 녹황색 채소를 쏟아 부어야 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훌륭한 식단이죠. 여기에 듬뿍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흔히 황반 변성 예방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수정체의 단백질 변성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안군의 방수의 비타민C 농도는 혈액보다 무려 수십 배나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리류나 감귤류, 견과류를 통해서 비타민C랑 E를 쉴 새 없이 공급해줘야 합니다. 영양학적 접근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가장 강력하고 시스템적인 방어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50세의 법칙입니다. 50세의 법칙이요? 50세라는 나이는 신체의 여러 단백질 구조들이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계를 드러나기 시작하는 변곡점이에요. 아까 호스트가 언급했던 노안과 백내장, 일반인은 이거 절대 스스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비슷하니까요. 침침하고 안 보이고. 노안은 수정체 모형을 조절하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는 물리적인 노화 현상이고요. 백내장은 렌즈 자체가 탁해지는 화학적 변성입니다. 원인이 완전히 다르네요.
현상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죠. 눈앞이 침침하다고 혼자 안경점 가서 돋보기 도수만 막 올리지 마시고 당신이 50세를 넘겼다면 생일 파티를 하듯이 매년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매년이요? 가서 세극등 현미경으로 당신의 수정체를 정밀 스캔하십시오. 초기 진단만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당신이 보내준 수많은 문헌들에 관통하는 가장 뼈아프고도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저도 이 대목 읽으면서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당신의 수정체 단백질이 한번 변성되어서 하얗게 탁해지고 나면 이 세상 그 어떤 기적의 약물이나 블루베리즙, 비싼 안약을 쏟아부어도 부질없죠? 네, 절대 예전의 투명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냉혹하지만 그것이 연력학 법칙이자 생물학의 한계입니다. 프라이팬에서 열을 받아 하얗게 응고된 계란 흰자를 다시 투명한 생계란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말이죠. 완벽한 비유네요. 현재 안과에서 처방해주는 백내장 지연 안약들은 비유하자면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 앞에 작은 자갈 몇 개를 괴어놓는 수준입니다. 속도를 아주 미세하게 늦추는 정도일 뿐 단백질 응집 자체를 역전시키지는 못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백내장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어서 당신이 사랑하는 책을 읽거나 운전대를 잡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수술밖에 없는 거군요. 혼탁해진 원래 렌즈를 초음파로 잘게 부숴서 깨끗하게 빨아들인 뒤에 그 빈 캡슐 자리에 정교하게 세공된 인공수정체를 갈아 끼우는 외과적 수술 말입니다. 렌즈를 교체하는 거네요. 수술 기술이 아무리 경이롭게 발전했다 한들 원래 당신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 렌즈의 완벽한 탄성과 초점 조절 능력을 100%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당신의 자료들을 탈탈 털어서 나눈 이 깊은 대화가 당신에게 단순한 지식의 유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실천이 중요하죠. 백내장은 나이 가는 난 누굴면 누우는 통과하래랑입니다. 자외선 흡연, 스테로이드, 치솟는 혈당이라는 일상 속 암살자들에 의해 촉진되는 만성적인 염증이자 구조적 파괴입니다. 맞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 렌즈를 챙기고 식탁에 항산화 컬러를 입히고 매년 당신의 눈을 현미경 앞에 앉히는 이 사소하고도 과학적인 습관들. 이것만이 당신이 80세가 되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주름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식은 행동을 통해 체화될 때 진정한 무기가 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출근길에 나서면서 자동차 대시보드에 놓인 선글라스를 집어드는 그 무의식적인 1초의 행동. 그 1초가 네, 그 행동이 제가 오늘 설명한 수천 단어의 생화학적 메커니즘보다 훨씬 더 당신의 눈 건강에 직결되는 위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당신의 눈은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창입니다. 그 창을 맑게 닦아내는 통제권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완벽한 마무리네요. 자, 이제 오늘 딥다이브의 문을 닫기 전에 당신의 그 엄청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뭔가요? 오늘 내내 전문가께서 한 번 응고된 계란 흰자는 투명해질 수 없다고, 단백질 변성은 비가역적이라고 못을 박으셨잖아요. 네, 현재의 과학으로는요.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분자 샤페론, 같은 단백질 재접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샤페론. 만약 10년, 20년 뒤 우리가 다시 이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 안구에 칼을 대고 인공렌즈를 쑤셔놓는 수술 대신에 잠들기 전 저만하는 안약 한 방울로 엉켜버린 크리스탈린 단백질의 구조를 젊은 시절로 완벽하게 리셋하는 신약이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옛날 사람들은 눈알을 째고 플라스틱 렌즈를 넣었대 라며 기겁하는 미래가 오지 말란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놀랍고도 우아한 과학의 기적이 당신의 일상이 되기 전까지는 부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방어 전략들로 당신 눈 속의 아름다운 렌즈를 투명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린 딥다이브였습니다. 다음에도 당신 붙는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